오늘은 노년의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인 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어떤 집에서 살아야 정말 행복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담아내는 중요한 그릇이라고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노후에 살 집을 고를 때, 그리고 지금의 집을 어떻게 꾸려갈 때 가장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집의 크기가 중요하냐? 위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또는 짐을 버려야 한다. 그래도 집은 넓어야 안 답답하다. 같은 의견이 참 많습니다. 댓글에서도 어떤 분은 작은 평수가 답이라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집이 너무 좁으면 답답해서 우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활 패턴에 맞춘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 들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밖에서 활발히 돌아다니기보다 집안에서 소일거리를 찾거나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으면 노후가 아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에서 발표된 노령사회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집과 공동체 환경이 얼마나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집의 크기를 집주인의 신분이나 과시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집은 곧 재산의 상징이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넓은 집에 살거나 과도한 인테리어를 하는 일은 결국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청소와 관리, 난방비, 관리비 등이 예상외로 크게 느껴지고 또 심적으로도 이 넓은 공간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노후에 작은 평수로 이사했더니 관리비와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들고 덕분에 남는 돈으로 다른 취미 활동을 더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집을 통해 나머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철학자 몽테뉴도 인간은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나 공간이 넓다고 해서 삶이 자동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의 크기보다도 짐의 크기를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쓰고 있는 물건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덮어놓고 쌓아둔 옷, 1년 내내 한 번도 읽지 않는 책, 먹지도 않는 식재료, 망가져버린 가전제품 등등이 집안의 공간을 계속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가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풍요롭게 하는 경험이다 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가득 채우는 물건 대신 내가 진짜로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그 여유 공간에서 마음의 여유까지 찾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불필요한 물건만 버려도 하나, 둘 평 공간이 생긴다. 방 하나를 통째로 비울 수도 있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안 쓰는 옷을 모두 정리하고 옷장까지 처분했더니 방이 넓어져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걸 잔뜩 쌓아두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세 번째 포인트는 노후의 생활 패턴에 맞춰 집을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방을 많이 쓰거나 여기저기 수납할 물건이 많았다면 이제는 자녀가 출가하고 부부 둘만 남거나 혼자 지내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면서 굳이 묵은 물건으로 채우지 말고 내가 어떤 취미를 즐기는지, 어느 방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지를 생각해 방의 성격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면 방 하나를 서재 겸 취미방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깔끔한 게스트룸으로 정리해두면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주거환경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이 들수록 집안의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직접 연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방에 짐을 쌓아두고 문을 닫아버리면 마음속에서도 어딘가 막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작은 평수라도 방마다 목적이 뚜렷하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으면 집 전체가 넓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이라는 공간에 나만의 철학과 취향을 담자입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나 백일섭 선생님, 그리고 김영옥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면 자택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지럽게 물건이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아끼는 소품이나 그림, 그리고 필요한 생활도구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단정해 보이고 또 그분들의 개성이 집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같은 경우 오래된 연극 대본을 모으되 무질서하게 쌓아두지 않고 잘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한 시청자분은 좁아도 편안한 공간,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노년에는 가족이 오가거나 지인이 찾아왔을 때 담소 나누기 좋은 분위기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가 없어도 따뜻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작은 테이블 하나, 아늑한 조명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생활 동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노후의 집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평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병원이나 시장, 공원 같은 시설에 쉽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해야 할 때 집이 외곽에 있으면 그 이동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유엔 주거정책 보고서에서도 고령 사회일수록 거주지 인근의 의료 및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평수도 평수지만 위치를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집을 선호하는 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넓은 거실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고 각자 방을 쓸 수 있어야 부부가 서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종종 찾아올 때 손주와 함께 뛰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런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크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넓은 집에서도 잘 사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듯 집의 크기가 나의 생활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번민하는 이유는 집이 너무 좁아 답답하거나 혹은 너무 넓어 관리가 힘들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침도 모자람도 아닌 상태에서 행복이 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지나치게 넓어도 지나치게 좁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중용의 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주택 형태입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단독주택을 원하십니다. 아파트는 관리가 수월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마당을 가꾸고 자연과 호흡할 수 있다는 멋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일구는 걸 좋아하신다면 단독주택이 낫겠지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약해지면 그 작은 작업도 벅찰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가 나한테 맞을까 미리 생각하시고 그에 맞게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건축가 임영남 선생님이 집은 내 철학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축 탐구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멋진 노년의 집들을 보면 그분들 각자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평수라도 거실을 넓게 뽑아 운동과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누군가는 2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납을 최소화해 공간감을 살렸습니다. 누군가는 서재와 부엌을 널찍하게 갖춰 매일 책을 읽고 요리를 하며 지냅니다. 이처럼 내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집이 즐거운 공간이 됩니다. 일곱째, 집을 비우는 데서 오는 자유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은 노후에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행이나 지역 활동을 자주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큰 집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지혜를 들여다보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유는 자유를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놓으면 이걸 지켜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에 얽매이게 된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세계 여행을 꿈꾸거나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면 집에 너무 많은 짐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떠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반면 나는 집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일이 너무 좋다. 평생 취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란다가 좀 넓거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 좋겠지요.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체력과 의지가 내게 남아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몇 시간을 가꿔도 즐거웠던 텃밭이 노후엔 무거운 삽과 호미를 들 힘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덟째, 노년의 집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전과 편의입니다.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복도나 출입구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내부 구조가 혹시 미끄러지기 쉬운지, 문턱이 높은지 등의 문제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편한지, 문턱이 없는지, 마당 관리가 어렵진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안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미니멀하게 살며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논문 자료들을 보면 계단이나 손잡이, 욕실 매트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서 노인 안전이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집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이 안전 관련 요소를 꼭 고려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공간 크기나 인테리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홉째, 가족 또는 이웃과의 거리를 얼마나 둘 것인가입니다. 자녀가 근처에 사는 게 좋은지, 혹은 완전히 독립해서 살되 적당히 교류하는 게 좋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가까우면 가끔 찾아와 도와주기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볼 수 있어 좋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서로 편하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거리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은 20평대이지만 자녀와 가까운 동네에 산다면 나중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부담이 적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멀리 산다면 아예 시니어 타운이나 실버 타운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좋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결국 핵심은 노후에 나는 얼마나 주변 지원이 필요할 것인가를 미리 따져보는 것입니다. 열째, 집을 하나로 확정짓는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방법입니다. 가령 정년 퇴임을 한 후에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내되 가끔씩 여행을 떠날 때는 한 달 살이 등을 시도해 보는 식입니다. 옛날에는 집 한 채를 마련해 평생 사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단기 임대나 다양한 주거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인간은 선택의 존재라고 했듯이 노후에도 집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꼭 하나의 집에만 매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죠. 예전에 김영옥 선생님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이가 들수록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두고 사람이 오가는 걸 즐겨야 한다고 하셨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물건 대신 사람과 추억이 집안을 채워주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의미이겠죠. 구태여 큰 평수를 고집하기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할 작은 식탁이나 여유로운 담소 공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결국 내향적인 성격이면 작은 집에서 아늑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면 거실을 넓혀 손님을 자주 초대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어느 공간을 중시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째,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체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라면 이웃들과 왕래가 있는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 등이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아무리 멋져도 주변 이웃과 전혀 소통이 안 되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 사례를 보면 비슷한 세대가 모여 사는 집단 주거 형태에서 서로 돌봐주며 지내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열둘째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취미나 운동 공간을 마련해 보자고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깥 운동이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몸이 아프면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짐이나 가구가 너무 많으면 그 공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거실 일부를 텅 비워서 언제든 매트를 깔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의학 전문가들도 노인 근력 유지에는 일상 속 작은 운동이 핵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열셋째, 인테리어보다는 바탕을 잘 갖추자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벽지나 값비싼 가구보다도 제일 기본이 되는 바닥, 조명, 그리고 단열이나 환기 시설이 좋아야 노후에도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집안이 춥거나 습기가 차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집을 구하실 때 난방 효율이 어떤가, 창호가 튼튼한가, 곰팡이 문제는 없는가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건축가들도 노년 주거는 내구성과 단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열넷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해보자는 말씀을 더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니 집이 넓어졌고 마음도 홀가분해졌다고 하십니다. 에머슨은 인간은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만 사실 적을수록 풍족해진다고 일찍이 지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버려도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서히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 분명히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공간이 내게 큰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15째, 집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람과 교류가 없거나 건강이 나빠서 움직이지 못하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즉, 집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수입원,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집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하나의 매개체인 셈입니다. 그리고 16째, 집 외부도 신경 쓰자입니다. 최근 많은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베란다나 발코니, 작은 화단에 꽃과 채소를 가꾸면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마당이 없다고 해도 아파트 베란다에 허브나 작은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늘었죠. 삭막한 공간에 생명이 들어오면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원예 치료 연구에 따르면 작은 화초를 가꾸는 행동이 우울증과 외로움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7째, 가족끼리의 공간 배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둘만 살든 아직 자녀와 함께 지내든 각자만의 방이나 작은 코너는 필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이 들수록 사소한 부부 갈등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따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등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가 자주 오가더라도 자녀가 머물 방 하나 정도는 깨끗하게 남겨두면 좋습니다. 댓글에서도 방 2개, 화장실 2개가 있어서 부부 각자 편히 쓸 수 있어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곧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8째, 이사를 결정하는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너무 일찍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나중에 공간 부족을 느끼는 건 아닌지, 반대로 너무 늦게 옮겨서 노후에 이삿짐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독립해갈 무렵 몸이 아직 건강할 때가 집 정리를 시작할 적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체력이 남아 있어야 버릴 건 버리고 이사를 해도 적응이 잘 되니까요. 19째, 집은 결국 삶의 무대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영옥 선생님도 집에서 보낼 시간이 길어지니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가벼운 취미 공간을 만들든 조리대를 넓혀서 요리를 즐기든 서재를 꾸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 내가 오래 머물 텐데 무엇을 하면서 가장 즐거울까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번째로 집을 통해 남은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해주는 친구이자 동반자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집을 줄이거나 재배치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돈을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손주들과의 여행에 쓸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퇴직 후에 마당 있는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집이 내 손을 조금 덜 붙잡아줘서 오히려 즐거워졌다고 표현하셨는데
마음 한켠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에 행복한 집을 꾸리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지. 둘, 짐을 줄여서 집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지. 셋, 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춰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지. 넷, 주변 인프라 병원, 마트, 공원 등 잘 갖춰져 있는지. 다섯, 안전장치와 편의시설을 점검했는지. 여섯, 집에 담긴 나만의 철학과 취향을 어떻게 반영할지. 일곱, 가족이나 이웃과의 거리를 어떻게 둘지. 여덟, 남은 인생을 이 집에서 어떻게 보낼지. 즉, 내가 꿈꾸는 노후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집은 인간의 또 다른 피부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래 머물 공간은 내 몸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죠. 너무 두텁지도 너무 낡아 터지지도 않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를 잘 챙기듯이 집도 내 상황에 맞춰서 손보고 가꾸고 때로는 필요한 만큼만 줄여서 편안해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집은 혹은 앞으로 살고 싶은 그 집은 내 삶을 얼마나 응원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기분 좋게 깨어나고 쉬고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남은 세월을 누구와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 명확해진다면 그 집이 작든 크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크게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지금 집이 나한테 맞나 고민하실 텐데 한 발 물러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답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물건은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구나. 괜히 내가 붙들고 있었군. 이렇게 깨달으실 수도 있고, 아, 거실을 조금 넓힐 수 있겠네. 가구 배치를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주거학자가 집은 흩어져 있던 나를 통합시키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예전보다 둔해지고 아픈 곳도 생기지만 마음만은 더 깊어지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거기에 지나친 욕심이나 과잉 장식, 너무 많은 짐들이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이 붙일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나 심플라이프 이야기가 늘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안식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욕심과 불안에서 조금 물러나 여기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자라는 태도로 임하시면 아마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가족들이 종종 들러 대화를 나누고 혹은 친구가 와서 차 한잔 하며 웃고 혼자 남는 시간에도 책 한 권에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집.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절실해지지요. 오늘은 노년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집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몇 평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과 가치관,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인생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에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집을 선택하고 가꾸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집의 크기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정한다. 둘, 짐을 덜어내고 공간을 살려 집안의 여유를 만든다. 셋, 안전과 편의,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꼼꼼히 확인한다. 넷, 가족이나 이웃과의 거리, 공동체 환경도 중요하게 본다. 다섯, 집은 내가 오래 머물 무대이니 나의 취향과 삶의 철학을 담는다. 노년에는 멋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야 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 하나가 최고의 장식이 될 테니까요. 그 미소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면 인생 후반이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집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와 말씀 나눠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렸던 작은 팁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이 선사하는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평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더욱 편안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가꾸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